미국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독일 미넨 안보회의에서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 구상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구성에는 교전을 잠정 중단하고 러시아의 점령지를 그대로 둔 채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그간 미지근한 태도를 보였던 러시아까지 협상에 적극 나서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주년을 앞두고 종전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 우크라이나 관련 기업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앞으로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오늘 2월 7일 금요일 이슈 레이더 박정식 파트너, 곽유정 파트너랑 함께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또 좀 꿈틀거리네요. 네. 젤렌스키가 최근에 푸틴이랑 만날 용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좀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트럼프 취임도 물론 또 했고 뭐 분위기가 이제 종전 쪽으로 가느냐 이런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건데 어떤 포인트를 좀 잡아볼까요? 네, 아무래도 좀 이러한 분위기가 다음 주 내지는 그 다음 주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그에 따라서 이 관련 종목들이 좀 이슈적으로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여력이 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오는 14일에서 16일 이 독일 머넨 안보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을 끝낼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서 가자지구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이 가자지구를 소유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폭탄 발언을 해서 논란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종전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현재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갤로브 특사가 공개할 미국 종전안에는 그간 외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 인정과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 등 이 힘을 통한 평화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4년 대선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 종전 기한을 취임 후 24시간 이내로 이제 공언을 했었지만 취임 이후에는 6개월 내로 현재 늘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이러한 이슈가 좀 주기적으로 불거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구체적인 종전 계획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를 향해서 종전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이제 언급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부터 이 전날 공개된 이 영국 언론인 피어스 모건과 인터뷰에서 종전 협상을 한다면은 4명의 참여자와 함께할 것이다라고 이제 언급했고,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 4명의 참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앞서 이제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그리고 유럽연합, 미국, 러시아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크렘린궁도 러시아와 미국 정부 간의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며 종전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현재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다음 주 내지는 그 다음 주까지 이러한 관련 이슈가 지속적으로 좀 불거질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 사실은 작년에 좀 얘기가 좀 되다가 쑥 들어갔다가 좀 다시 좀 트럼프 당선 이후에 여러 가지로 다시 좀 논의가 좀 되고 있는,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제 종목들 한번 쭉 오랜만에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곤배 앵커. 네, 우크라이나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건 범양건영이었습니다. 거의 상한가 부근에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모듈러 주택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년 사이 가장 많은 거래량이 모이면서 주가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DID 같은 경우에는 삼부토건의 최대 주주이죠.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실과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기업으로 엮이면서 2자릿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DID는요, 최근에 경영진 자체를 바이오 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겠다, 교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바이오 사업에 조금 더 힘을 실겠다라고 말한 만큼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HD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9월에 우크라이나에 방문해서 협력 사실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다만 HD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아쉬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1,900억 원가량으로 나오면서 직전 연도와 비교했을 때 다소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과연 우크라이나 관련 모멘텀이 엮이면서 주가가 더욱더 방향을 우상향으로 틀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Y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7,500원 부근에서 두 자릿대 강세 나오면서 7,500원까지 회복했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한 2,000원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말에 10,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한 30%가량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SG 같은 경우에도 동전주였다가 1년 만에 지금 3,000원대까지 올라섰죠.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있을 때 강하게 두 자릿대 강세를 나오고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그러한 만큼 이슈가 살짝 소멸됐을 때는 급격하게 매도 물량이 출회되면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종목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들 가운데 우리가 진짜로 눈여겨볼 종목, 실적과 연관돼서 그런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우크라이나 재건주 중에서 우리 박 파트너께서 픽한 종목은 어떤 겁니까? 네,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네. 뭐 이제 자주 들어보셨을 맞습니다. 테지만 일단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가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지 않은 그런 좀 횡보 국면을 이제 월봉상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일봉상 흐름을 보더라도 그렇게 최근 들어서 좀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력을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만들었을지언정 주가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이 지난 이제 2023년까지는 좀 양호했는데 2024년에 영업이익이 다소 좀 부진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다소 조금 안 좋지만 그래도 이제 이슈적으로 움직이는 측면이 상당히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의 이제 건설 중장비 그리고 소방차 같은 것들을 이제 제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 굴삭기용 어태치먼트, 이 브레이커, 크러셔, 클램프 이렇게 좀 깨부시는 어떤 어태치먼트를 좀 만들어내고 있고 또 타워 크레인, 발전기, 락드릴, 락툴 이런 이제 유압기계 사업과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 펌프카, 소방차 그리고 굴삭기, 휠로더 등의 이제 중장비 사업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 관련 종목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우크라이나 현지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이 드릴 크레인 트럭을 현재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 이 에버다임이 이제 개발한 이 드릴 크레인과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상용차 브랜드인 이베코 티웨이라는 트럭에 이 현대 에버다임이 개발한 드릴 크레인을 장착을 시켜서 현지에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도 이제 몇 대 지금 또 생산을 해서 좀 넘겼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제 대표적인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여타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이제 그런 종목들은 이제 우크라이나 뭐 진출할 그렇죠. 것이다 이렇게 이슈만 좀 많은 측면이 있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생산을 해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단기적으로는 한 10,000원에서 1,500원 정도 바라보시는데 이 자리를 돌파한다면 이제 신고가 행진을 살짝 보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10,000원 정도 저항 라인을 한번 체크해 가시면서 돌파 시에는 조금 더 홀딩하는 관점으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현대 에버다임은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련해서 많이 논의가 됐던 회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현지에서 뭔가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체와 관련돼서 좀 뭐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곽유정 파트너님 어떤 종목 가져오셨습니까? 네, 저는 HD 현대건설기계 가지고 왔는데요. 이 회사도 역시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자체가 테마 섹터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 실체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옥석 가리기를 하는 게 이
트레이딩 하실 때 매매 핵심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있고요. 네. 이 HD 현대 같은 경우는요, 2023년도부터 우크라이나 정부와 이 건설 업계 쪽에 러브콜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그래서 정부에서부터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박정식 전문가님도 현대 에버다임 가지고 오긴 했지만 현대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건설에 필요한 중장비들이 있죠. 그러면 굴삭기라든지 지게차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큰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기존의 우크라이나 건설협회와 미콜라이 우주와 각각 MOU를 또 체결한 이력들이 2023년도에 있었고 미콜라이 우주 피해 지역의 긴급 복구를 위해서 관련 주요 장비 5대를 기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빌드업이 좀 되어 있는 그렇죠.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까지도 이제 관련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거기도 제거를 네. 해야 되니까. 네. 러시아 시장만 하더라도 약 대략적으로 이런 중장비 수요가 1만 대에서 한 1만 6천 대까지 나오는 가장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마켓 쉐어 역시도 11%에서 13% 정도 수준에 나오는 그런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해서 러시아 쪽까지 같이 함께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HD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에는 북미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지금 북미 쪽에서 메가 딜러도 육성 중이기도 하고 생산 유통 거점도 지금 현재 확충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미 쪽에서는 이런 이제 소형 제품 라인업과 유통망을 확대하면서 협소한 지금 도심 네. 위주의 지역 공사가 늘어나면서 이런 소형 굴착기 중심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산업이 조금씩 개편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형 장비 판매 비중도 앞으로 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HD 현대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매출액이 한 3조 정도 나오는 기업이긴 하지만요. 202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을 6조 원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었는데요. 향후에는 또 가장 큰 시장으로 거론이 되는 게 인도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현대차 쪽에서 또 인도에 IPO를 또 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건설기계 시장 규모가 2022년도 66억 달러에서 향후 2030년도에는 네. 2배 정도 가량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인도 시장에 대한 또 시장 점유율 확대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HD 현대건설기계 역시나 매력이 많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인 움직임도 같이 함께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2024년도 이제 중순경에도 한번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와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거래량이 함께 수반되는 모습들이 이렇게 포착이 됐었던 겁니다. 특히나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났을 때도 거래량과 함께 주가 반등 움직임이 두드러졌고요.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저점도 들어올리는 움직임이 관측이 되고 있는 데다가 정고점 구간대까지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강력하게 또 나와주려고 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세 딱 분출 구간에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들어오는 이슈 주목해 보시면서 향후 이런 HD 현대건설기계의 실적 모멘텀까지 받쳐주면 9만 원 구간대까지 상단 구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련해서는 이제 큰 종목들입니다. 현대에버다임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이런 종목들 실체가 있거나 현재에서 뭔가를 하고 있거나 어쨌든 규모가 있는 회사들 말씀을 좀 들었고요. 자,